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미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어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6부분 The Industry Kitchen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키친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단 공업이 무엇일까 알아둬야 합니다. 공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제1차 사회에서 얻어진 생산물의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료를 가공하여 인공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부문입니다. 공업 발전사를 보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빠질 수 없는데요. 공업혁명이란 18세기 정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입니다. 우리 자주 말하는 식품공업이 농업, 주업, 수산물의 원료를 하여 가공식품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의 정칭입니다. 이제야 인더스트리 키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인더스트리 키친이란 공업 제품을 사용해서 취사를 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요리 공간입니다. 식품 공업도 다른 공업처럼 많은 변화를 발전을 겪어왔습니다. 음식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습니까? 19세기 전에 식품 가공업이 거의 없었고 일부 사람만 빵과 고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멕시코 사람 옥수수 기계 발명해서 옥수수 상품화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809년에 니콜라스 아플을 병조리 식품을 발명하였습니다. 1830년 미국 한 육류 가공장에서 처음으로 단일화, 전부화 노동 자체를 형성하였습니다. 1828년에 코코아를 발명하게 되었고 19세기 말기에는 식품 첨가물을 발명하였습니다. 니콜라스 아플 이 사람은 프랑스의 기술자로 처음으로 통조림의 원리를 발명하였습니다. 1809년에 광구병에 조리한 식품을 넣고 콜크마켓로 가볍게 닿은 후에 열통 속에서 가열하여 변내의 공기를 제거한 후에 밀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장기 저장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포티투라라는 사람 근속한에 의해 통조림을 제조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니콜라스 아펠은 통조림의 시초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식품 첨가물은 어떻게 발명하였습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을 동식물에서 얻은 청양색소나 청양향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유에 응고제를 첨가하여 두부를 만들고 석석회를 향초를 응고하여 공약을 만드는 방법을 전국에서 불교가 함께 전래되었으므로 식품 첨가물을 1000년 이상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856년 영국인 윌리엄 풀킨스를 석유의 부산물인 고타르로 아닐린 염료를 합성한 것은 인공색소의 시초입니다. 1900년대에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조합식품을 개발되었으므로 이중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하였고 인정된 것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대 식품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품 공학의 역사를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식품 공업 시대에 오기 전에 열재료를 생산 후에 바로 시장에서 팔고 주부나 슈퍼가 구매한 후에 단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하였고 식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생산, 구매, 소비 과정 모두 한 지역에만 합니다. 이 시대의 음식들을 상품이라고 보다는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발에서 식탁까지 가깝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식품 상업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식품의 원래의 생산 과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식품이 상품화되었고 더 넓은 범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원재료를 식탁까지 올리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부엌을 들어가 보면 가스레인지, 호드, 밥솥, 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각종 기계를 설치되었고 각종 첨가와 협동 조미료, 반가공식품, 냉동식품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리 만들려면 장부터 볶고 집에 와서 씻고 자르고 이거저거 하고 점심을 먹으려면 최소한 1시간 요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씻고 자른 채소, 고기를 물론 양념까지 해줬습니다. 다양한 반정품을 사고 집에 와서 가열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각종 가공식품은 보존 기간이 길고 한 번에 구매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부엌에는 전자레인지를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전자레인지에 대한 과담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로 밥을 데우면 서서히 이 밥을 먹고 죽게 된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잖아요. 전자파 그거는 일단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사용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중탕을 하거나 뭐 가급적 안 사용해야겠다.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는 그냥 무슨 이렇게 생주 삶거나 뭐 이런 걸로 쓰지. 휴대전화 메시지로 순식간에 퍼진 전자레인지 괴담.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으면 뇌기능 파괴, 위암, 소정암, 혈액암 등을 유발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부들 사이에선 단순 화제거리가 아닌 문제가 된 겁니다. 먹거리가 변형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치명적이라는 거니까 전자레인지 해놓고 돌아가면 전자파 받는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냥 좀 불편해도 좀 시간이 걸려도 갑자기 먹고 부족한 걸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걸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겠죠. 이 자리가 원래 전자레인지 자리. 여기 코드도 있고 딱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음식 하면서 돌리고 설거지 여기서 하고 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전자레인지가 애물단지가 된 느낌입니다. 쓸 때는 코드 꽂아가지고 하고 문 닫고 돌릴 때는. 아 이거 제일 유명한 카페잖아 이거. 주부들은 특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괴담의 내용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있어서 쓰면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만 참 잘 찾아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유기농 좋은 재료 해가지고 여기 넣어버리면 똑같이 그런 음식으로 된다 생각하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괴담은 이렇습니다. 전자파가 굉장히 유해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조금 물러서거나 안 보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위암 또는 소장암을 유발시킨다. 혈액암 유발 물질을 만든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먹을 우유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놀라운 것은 채소를 데웠는데도 거기서 엄청난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를 보인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통과한 물은 화분의 식물을 열흘도 안 데워 죽게 만든다. 과연 이 괴담들은 맞는 걸? 과연 이 괴담들은 맞는 걸까요? 괴담은 과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자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사용 과정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30cm 이상 정도에 떨어져서 사용해야 됩니다. 둘째, 전자레인지 사용 시 아이들이 전자레인지에 붙여 구경하는 것이 막아야 됩니다.
이유는 눈에 있는 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 부터 음식물을 잘 태워지고 있나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건데 그거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전자레인지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생활에 별을 주는 것이 각종 현대화의 기계외에도 간병식품이 있습니다. 그럼 간병식품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저장 시간이 많이 연장하였고요. 요리 과정 간단화시켰고 요리 시간은 단축하였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없고 운송도 편리하여 다른 지역 음식이나 해당 계절 식품 아니어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가지고 다니기는 편하고 무엇보다도 보통 가정 요리보다 맛있다는 것을 장점입니다. 우리 자주 먹는 간병식품은 라면, 즉식 커피, 급속 냉동식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식품이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영양소를 파괴해서 영양 가치가 낮고 식품화 첨가제 방부제로 인해서 건강에 해로웁니다. 과도 이전해서 자연식재는 거부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왜 식품 첨가제를 넣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감시 만족시키기 위해서 씁니다. 케이크 한 쪽과 우유 한 잔, 어떻게 장시간 보관 이후에도 먹음직하고 향기롭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식품 첨가물을 넣었습니다. 우리 자주 먹는 음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지입니다. 안에 소모크향, 일지산 나트륨은 들어있습니다. 햄입니다. 여기도 알지산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지산 나트륨은 보통 햄, 소세지, 어류 제품들이 들어있고 발세제로서 색을 선명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과양 섭취하면 헤모글로빈 빈혈증, 호흡기능 약화, 구성 구조 일시 불면, 간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여러분은 낯설지 않죠? 딸기맛 우유입니다. 여기 맛을 내기 위해서 구연산 나트륨, 합성 착향료, 스클랄로스를 썼습니다. 여러분, 가슘 우유를 일반 우유보다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격도 일반 우유보다 비싸잖아요. 하지만 여기 좀 봅시다. 칼슘 들어있는 것은 칼슘 있는 식품 첨가물을 들어있는 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아이스크림 안에 식품 첨가물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작세제, 산도저절제, 염제 및 추출제, 감미료, 유화제, 봄줄 계량제 등이 있습니다. 작세제는 소비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색을 내게 하는 화학 물질이고 과도 섭취되면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하하고 간과 위해 등의 장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화제는 서로 혼합되지 않은 두 종의 액체를 안정적으로 혼합시키는 제사의 물질, 주로 아이스크림, 마요네즈의 유화와 팜, 카스텔라의 유연성 질소 등이 사용됩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피부장애, 내장세포 파괴, 간증상 등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제 및 추출제는 식품 첨가물을 열해해서 식품을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2차 제입니다. 호흡기관에 자극을 주고 신장, 간장의 손상을 줍니다. 품질 계량제는 시간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단료성과 보수성 및 평장성을 증대시키며 변질을 방지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 첨가물입니다. 감미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하였고 설탕을 비해 수페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섭취량에 따라서 혈압기 및 공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발화성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식품 첨가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겁니까?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간병식품 섭취를 자제해야 하고 어쩔 수 없으면 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재료에 열을 가해 먹는 것이 좋네요. 자주 끓여 먹는 라면은 면만 삶아 찬물에 한근 뒤에 다시 끓이면 상하 방지제나 MSG는 첨가물을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닐이 입혀져 있는 소세지는 요리하기 전에 칼집을 두어 군데낸 뒤에 끓는 물을 2분에서 3분 정도를 데쳐주면 첨가물 80%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슬라이스 햄을 뜨거운 물에 1분간 담가두면 발세제나 알지산 나트륨 등의 첨가물을 넉가 나오고요. 끓는 물에 데치면 식감이 떨어지는 어묵이나 맛살은 사용 전 뜨거운 물에 담가두고 사카린 나트륨이 함유된 단무지는 찬물에 5분 이상 담가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대화 공업 기술을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정정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잘 피하면서 편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